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 장난감이 만약에 네. 엄마들이 잘못된 제품을 골라줬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인 게요. 조금 더 큰 애들보다는 아주 어린 영아들. 걔네들 정말 걱정이에요. 뭔가 딱 발견하면 계속 입으로 확인하고 네. 삼키고 빨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큰 문제인데. 그러게요. 이 중금속을 빨거나 이제 삼키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관님, 이렇게 중금속이 왜 장난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장난감에서 유해물질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분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입니다. 네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첨가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플라스틱의 특성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면은 부드럽게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좀 오래가게 내구성을 좀 길게 한다거나 이런 가공성을 개량하기 위한 첨가제로 많이 쓰이고요. 네네.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선명하게 한다거나 아하. 아니면 어떤 성능을 좀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정상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불순물로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군요. 그럼 이제 그런 장난감을 아이들이 이렇게 빨 때마다 몸에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3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중금속 농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 오히려 3세에서 6세 어린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훨씬 그런 환경 호르몬 농도라든가 중금속 그 농도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금속 같은 경우에도 급성 증상으로는 많이 먹게 되면 위장관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도 초래할 수 있고요. 네네. 오랫동안 몸에 축적이 돼서 바로 증상은 안 나타나도 3년, 4년, 5년, 10년 후에 그런 신경계 증상까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스페놀 A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플라스틱 장난감 재료로 원료로 사용되는데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하는 게 이게 원래 어떤 특징이냐면 열을 가하면 이게 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어허. 열을 가한 부분만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영수증이라든가 영수증. 아니면 은행 번호표 있죠. 번호표. 거래 명세표. 네네. 그다음에 주유소나 마트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 어허. 부분을 너무 많이 접촉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영수증을요, 지갑에 다 가득 넣어 갖고 그렇죠. 다니다가 네네. 애들이 막 찡찡거리면요, 볼펜 하나 쥐어주면서 영수증 이렇게 펴갖고 여기다 그림 그려. 이렇게 절대로 안 되겠네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또 물고 빨고 막 이러면 더 문제가 참 네. 심각해지겠습니다. 이 장난감과 이 중금속 참 정말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장난감만 봐서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중금속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표시로 KC 마크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항상 KC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크군요. 네. 네, 그러니까 KC 마크가 사전 인증 대상이에요. 어린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밑에 자율안전 신고 필증 번호라는 부분에 네. 그 기관마다 고유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품을 사시고 나서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면은 이 제품이 정말 확인을 받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싶다. 이럴 때는 기술표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품 안전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품 인증 번호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주소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 이거는 맞습니다.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여기에다 네. 제품 안전 무슨 번호요, 제품 선생님? 인증 번호 검색. 인증번호 검색 아.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번호를 치시면 이게 진짜 허가받은 제품인지 그렇죠. 아닌지 네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 아이들이 즐겨서 가지고 노는 대표적인 장난감들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다 아마 요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뭐 그쵸? 딸랑이도 있고 털인형, 뭐 스티커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친숙한 장난감들도 만약에 잘못 만들어진 장난감을 고른다면 우리 아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서요. 어떤 네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 딸랑이나 휴대폰 장난감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소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리. 그 왕구의 소음 기준이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80데시벨.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92데시벨이라고 합니다. 92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는 65데시벨로 낮추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데시벨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빗소리가 약 4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네. 요거 이제 한 60데시벨 정도. 60데시벨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주택가 그 소음 기준은 60 정도 내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네네. 작업장은 되게 80데시벨 정도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80데시벨을 넘어가면
일단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게 장기간 노출이 되면 청력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80으로 정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 65dB이니까 이게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2개에서 장난감을 몇 년 전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 봤더니 보니까 이 80 기준을 했을 때도 80% 이상이 다 그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가 아니고 80%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장난감 보면 정말 네. 민재랑 같이 갖고 놀 때 너무 소리가 커서 그러니까요. 이건 귀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갖고 놀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기준이 조금 좀 강화돼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소음 정도만 허용하는 네, 걸로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옆에 보면 우리 스티커 있죠. 네. 이게 과연 어떤 큰 영향을 그러게요. 끼칠 수 있을까? 스티커는 그냥 뭐 많이 붙이는데 서연이도. 붙였다. 예. 네, 우리 네. 장진아 어머님께서 잘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물질 삼키는 거. 네. 이 순위가 최근에 보고하면 7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이제 먹는 건 왕구류 그런 것들이 1위를 차지했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이 어린이용 장신구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무슨 크롬 그다음에 뭐 납 같은 그런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그 애들이 빨지 않도록 하는 네.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털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털 인형이니까 털이 빠지죠. 털이 빠지는군요. 네, 인형이 빠지는 게 아니고 털이 네. 빠진다. 죄송합니다. 좀 네. 조금 선생님 조금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습니다. 따뜻해서 용서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 털을 먹어갖고 이게 장내 뭉쳐갖고 아. 장이 폐쇄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혹은 이제 그 우리 맹장염이라고 그러죠. 원래 명칭은 급성 충수돌기염인데 이 맹장염의 원인 중에도 이런 것들이 뭐가 막혀갖고서 생기는 건데 이런 원인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털 인형을